최근 암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펜벤다졸입니다. 개구충제의 성분인데 이걸 먹고 암이 완치됐다는 미국의 한 환자의 사례가 국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지면서 우리나라 폐암 환자분들도 이 펜벤다졸을 구해서 드시느라 우리나라에 있던 펜벤다졸 동물의약품이 다 품절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광풍을 끌고 있는데요.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의료진 선생님들은 효과가 없다. 하지만 폐암 환자분들은 마지막인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죽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연 선생님하고 같이 펜벤다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펜벤다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 유튜브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네, 다 봤고 그 뒤로 또 다른 환자들이 도전해보고 있다. 이런 유튜브도 좀 보고요. 펜벤다졸에. 네. 저도 사실은 봤는데 효과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혹시 뭐를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사람이 먹어봤던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임상 연구를 하고 또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짐작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의 증상이 어떠한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에도 펜벤다졸을 먹고 부작용으로 입원하신 분이 3분이나 계세요. 직접 네. 복용하시고요? 네네네. 보통 얼마나 복용하신 거예요? 환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한 3, 4주 먹은 이후에 부작용으로 응급실로 오셨던 분들이었어요. 모두 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은 방광암 환자인데 이분은 방광암 자체가 치료약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까 그분도 해보셨나 봐요. 이 약이 위장 간의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용량보다 조금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름하고 오일하고 섞어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든지 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환자들한테 많이 유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량을 지금 잘 몰라요. 원래 개구충제는 한 번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환자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용량을 또 정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위장간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토했어요. 이 약을 먹고. 토하다가 병원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전해질 수치가 다 안 맞고 탈수가 심한 상태로 오셔가지고요. 3분 계신데 한 분은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겨우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오셔서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단지 그거를 먹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말기 암 환자라고 하시는 분들 몸이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환자의 상태를 막 악화시키는데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있었으면은 그럭저럭 계셨을 분이 뭔가 안 좋은 사태로 이벤트가 생겨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약을 복용한 것은 이벤트를 유발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로로든 구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 달만 먹여보겠다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일부는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만 3분이 입원하신 걸 보면은 이게 아직은 좀 사람에게 정확한 용량 정하고 먹는 기간도 정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지 않는 이상 누구는 10ml 먹고 누구는 100ml 먹고 누구는 일주일 내내 먹고 누구는 하루 걸러 하루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료법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용량이 얼마가 적정 용량인지를 알아야 되고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고 했는데 펜벤다졸은 지금 동물 실험에서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한테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세포를 키워가지고 이런 샤알레에다가 세포를 네네네. 죽여보는 이런 걸 해본 다음에 이게 좀 암세포를 죽이는 것 같다 하면은 요 약제를 동물에게 네. 넣어서 동물에게 이제 암을 키운 다음에 이 약을 줘보는 거죠. 이 암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고. 근데 암도 줄어들지만 쥐도 죽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용량을 계속 올리니까. 네. 그래서 암도 좋아지지만 쥐도 죽어버리는 그 치명적 용량. 그 다음에 암은 죽이고 쥐는 아직 죽지 않고 이런 용량을 잘 봐서 쥐에서 먼저 용량을 정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쥐의 용량에서 우리가 6분의 1의 용량으로 사람한테 시작해요. 근데 그 6분의 1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매우 적은 양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임상 연구는 6분의 1에서 시작해서 2배로 올려보고 근데 3명이 6분의 1에서 시작했는데 모두 괜찮았다. 근데 괜찮았다는 건 독성도 없고 약효도 없을 수 있어요. 일상 임상 연구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명씩 쌓아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독성도 없지만 효과가 있는 용량을 찾는 게 일상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암종에서 이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을지 또 위암도 해보고 폐암도 해보고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이게 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놓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바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모이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될 정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료로 모으고자 하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일부 우리가 좀 모아보자 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임상 정보 그다음에 그거를 다 정리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상 연구할 때는 이런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그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몇 명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이상 반응이 나오거나 환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유해한 네. 연구다 해서 중간에 중단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거를 다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위원회가 있어서 중간중간 데이터를 보면서 이 임상 연구는 계속 해도 된다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임상 연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투여돼서 일하니까 임상 연구에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신 더 정확한 정보를 그럼요. 얻을 수 정확하고 안전하고 네. 안전하고도 유효한 약을 찾는 과정이 임상 연구인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임상 연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말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가 포괄되어 있다. 그래서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네. 이번에 펜벤다졸이 아주 선풍적인 어떤 관심을 끌었지만 그런 일들은 항상 반복되어 왔었어요. 여러 가지 약제로. 네. 그래서 환자들이 그런 걸 다 원할 때마다 해보라고 독려할 수 없는 게 그런 예상하지 못한 독성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을 저희는 1년에도 몇 명씩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섯 달인물 네. 괜찮아요. 저희 먹어도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물을 먹고 급격하게 간격이 나빠져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네. 꼭 1년에 한두 분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그런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좋을까요에 쉽사리 예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제일 좋은 치료를 얻는 게 1번 목표니까 네. 항암 치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좋아진 거 나중에 좋아졌으면 해피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이 환자분에게 나쁜 일을 초래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치료도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펜벤다졸도 그런 거죠. 한 번 먹으면 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예. 한번 근데 먹으면? 이게 지금 한 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용량도 복용을 모르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할지 모르는데 환자분들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어차피 치료 못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 최선이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다. 그런 걸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그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진짜 그 사례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펜벤다졸 건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암이라고 하는 항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이미 특허가 풀린 성분에 대해서는 굳이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들 역시 돈이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유튜브의 메시지가 되게 그런 거였던 네. 것 같아요. 제약회사가 그런 취지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기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펀메드라고 하는 의료 그 검색 엔진에서 과연 이런 성분으로 어느 정도의 연구가 되어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인용했던 2016년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는 저널은 좋은 저널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나왔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전형적인 동물 실험이었고 데이터도 괜찮고 뭐 조작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두 편의 또 실험 논문이 있었어요. 즉, 3편의 실험 논문이 있었다는 거는 항암제로서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물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수십만 가지의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갖는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았거나 높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당뇨 환자들이 먹는 메폴민이라고 하는 네. 그 혈당을 좀 떨어뜨리는 네. 약이 있는데 그 약도 항암 효과가 있다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알에 몇십 원 수준이에요. 비급여로 먹어도 한 달에 10,000원이 안 나오는 그런 싼 네. 약입니다. 이제 그런 약이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게 실험실을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도 죽인다는 관심이 네.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실 연구 또 동물에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사람에게도 해봤습니다. 네.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암 환자에게 이 약을 줘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싼 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도전하고 회사도 후원하고 연구비도 지원하고 해서 최근에 9월에 있었던 유럽 종양학회에서 폐암에서 이상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메트포르민으로. 네, 메폴민으로 쭉 표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메폴민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에 전체적인 생존 기간의 차이가 3개월 정도 난 걸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상에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다. 네. 하지만 이것 가지고 환자들에게 정말 먹어보라고 권유할 수 없으니 삼상 연구를 해서 한 수백 명 정도에서 통계적인 가정하에 네. 잘 입증이 되는지를 보자는 그런 시그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삼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결국 다 데이터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값싼 약이지만 얼마든지 치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자들도 도전하고 회사도 도전해서 그거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게 너무 싼 약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네. 특히 지금 개 구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약값 자체가 네. 싸지 않아요. 몇만 원 단위입니다. 맞습니다. 메폴민은 몇십 원이에요. 그런데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